네, 굿모닝 OBS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이슈를 체크해봅니다. 굿모닝 이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재 정도로는 통하지 않자 정부가 보다 세심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9월 23일 관련 법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양육비 이행관리원 양세희 이행확보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세희 변호사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직책은 부장님인데 목소리는 거의 대리님이세요. 가볍게 예, 너무 시작을 해봅니다. 청명하고 좋습니다. 예. 예, 부장님 네. 본격적인 얘기 한번 들어가죠. 그 양육비 네. 이행관리원 이게 지금 2015년에 설립됐다고 해요. 근데 네, 맞습니다. 저도 솔직히 좀 이번에 처음 알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이혼, 미혼으로 홀로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 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관련 상담, 협의 성립, 양육비 소송, 그리고 양육비 불이행 시 제재 조치를 지원하고 양육 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직 변화가 있으면서 원래 여가부 산하에 있었는데 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독립을 했다라고요. 네. 네.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속 본부로 기능을 했기 때문에 양육비 이행지원 사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기관이 독립을 하게 되어서 법인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기관 이름으로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서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부장님이 설립 당시에 원년 멤버라고 들었습니다. 직책이 또 변호사 이렇게 돼 있던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일 거기서 하십니까? 네. 저는 15년 3월 설립되었을 때부터 올해 9월까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직접 소송을 담당했습니다. 그 직접 소송을 담당하면서 양육비 집행권원을 만들기 위한 양육비 관련 소송을 하였고 그 후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추심 소송과 이행 확보 관련된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부터는 그 한시적 양육비 지원부를 맡게 되어서 25년 7월에 시행하게 될 선지급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 부장님,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그 부장님 말고 변호사로 일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원장님 포함, 저 포함 11명인데, 근데 저희 그 원장님과 저를 제외하면 이제 9명입니다. 그렇군요. 많이 그럼 이게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적은 거죠. 왜냐면 이 9명 중에서도 직접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그 부서 부장님 포함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6명이거든요. 이 6명이서 서울과 수도권 관련된 소송을 커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숫자입니다. 예. 이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그러면 수임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양육비에 관련된 소송을 맡기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제가 한번 이렇게 홈페이지를 한번 쓱 봤는데 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해서 이름까지 쭉 나오고 양육비 채무일까지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장님과 이제 다른 변호사님들이 이분들의 의뢰를 받아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 지금 명단을 봐도 그렇지만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데 배우자로부터 못 받는 가정이 여전히 많은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21년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72.1%에 달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양육비 채권이 없는 경우가 그 전체 이혼, 미혼 한부모의 78.7%이며 정기 지급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25.9%에 달합니다. 즉 이러한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그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신해서 이제 국가가 이제 발벗고 나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고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25년 7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 주요 내용은 국가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 중에서도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을 자녀가 18세까지 지원을 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예. 네. 이게 이제 금액적으로는 1인당 월 20만 원이라서 조금 금액이 아쉽다라는 의견은 있을 수가 있는데 예. 현재 우리나라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라도 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양육자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매월 고정적인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은 그 자녀를 양육할 때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예.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20만 원 정도면 아이들을 학원 충분히 보내고 남을 돈이거든요. 예. 그러면 참 네네. 아주 그 보탬이 될 것 같아요. 그 가게에. 네네. 근데 저 부장님, 그 양육비 네.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이거는 그 아예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연락까지 뭐 두절하신 그런 그 어떤 분들인가요? 양육비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는 지금은 또 법이 바뀌었는데 그 이전에는 그 이행명령을 하고 감치명령이라는 소송까지 했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그런 그 채무자 명단 공개를 하였고 예. 그런데 올해 이제 9월 27일자부터는 이 요건이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 결정으로도 그 채무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네. 양육비 선지급제 이제 국가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예전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아마 지금 기억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되게 맞아 호응이 많았어요. 그럼요. 네네. 예. 그럼에도 이제 뭐 개인 신상 맞아요. 관련해 맞아.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과 강제 이행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 지금 최진만 기자 얘기한 것처럼 그런 평가도 있었는데 우리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양육비 채무자들을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앞서 살짝 설명드린 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들 수 있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그 명단 공개도 있겠고 운전면허 정지도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출국 금지 요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이제 9월 27일부터는 이 제재 조치 절차가 다소 간소화가 되어서 감치 명령이 없이도 이행명령 결정만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재 조치를 하기 위한 기간도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양육비 이행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그 부장님, 아무래도 부장님 이렇게 오랜 시간 일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비양육자가 좀 눈에 안 걸리실 것 같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네, 이 사건은 제가 그 직접 소송을 담당하던 부서에 있을 때 보았던 사례인데요. 예. 그 양육비 채무자가 변호사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을 아는데도.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지어 그 가정이 있는데도 그 사실을 속이고 이제 저희 신청인 분과 교제 후 출산을 했고 또 그 후에는 또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그런 변호사였는데요. 이러한 그 채무자를 상대로 이제 저희 신청인이 다른 기관에서 인지 및 양육비 심판 청구는 진행을 하셨는데 그래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시다 보니 이제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신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원에서는 어떠한 방법이 이 변호사인 채무자에게 실효적일까 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본 결과 그 소송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제 이행명령을 진행을 했다 보니 이제 이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육비를 지금 지급받고 있는 사례가 기억에 좀 남습니다. 아니 근데 부장님 이런 비양육자가 이 경우에는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육비를 지급 안 하는 그 심리가 뭡니까? 일단 이거는 그냥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 비양육자 입장에서는 좀 이 양육비가 내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이혼하거나 헤어진 그 상대방에게 주는 돈이다라는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혼을 할 때 또는 이렇게 교제 후 헤어질 때 조금 되게 관계가 최악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예. 이제 양육비는 사실 자녀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죠. 자녀에게 예. 들어가는 돈인데도 예. 이거를 내가 미워하는 또는 아. 나와 헤어지는 저 사람에게 주는 돈이다 그래서 주기 싫다 좀 이런 개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그 송금을 그 전 남편 혹은 아내에게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런 맞습니다. 경우에 자녀의 명의로 된 그러니까, 계좌로 할 예. 수는 없어요, 변호사님? 자녀 명의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네네. 원칙적으로는 양육자 명의로 하는 게 원칙이고 자녀 명의로 하시려면은 이제 그 법원에서 조정 절차 때 이제 뭐 그 비양육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 돈을 자녀 명의 통장으로 주고 싶다 그렇게 하고 또 신청 그 상대방 신청인 입장에서 그럼 그렇게 나도 뭐 자녀 명의로 돈을 받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녀 명의로도 가능하시고 예.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이제 자녀 양육비에 들어가는 돈이다 보니까 양육자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이들 만나잖아요. 가끔씩 만날 때 직접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록이 그런 남아야 되니까. 예. 근데 그런 용돈은 이제 간헐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서 예. 그거를 양육비로 보느냐는 이제 용돈이 얼마나 꾸준히 지급되었고 얼마만큼의 액수로 지급되었는지를 좀 예. 보아야 할 것 같고 예. 그냥 가끔 애들 만날 때 주는 용돈은 좀 양육비로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네.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사례는 사실 그 양육비 채무자가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경우였는데 사실은 양육비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경제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양육비를 주기로 했는데 상황이 너무 악화된 경우에는 그 양육비 변경 신청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육자 입장에서 양육비가 더 들어가니 더 달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 비양육자 입장에서는 내가 뭐 실직을 했다 또는 뭐 사업이 망했다 이런 사유들로 양육비 금액을 줄여달라라는 변경 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번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는 양육비 선지급제 이제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증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 이 일을 하시면서 국가의 뭐 제도의 한계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시설을 향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관련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그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도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양육비 문제를 그 사인 간의 그 개인 간의 채권 채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이러한 인식하에 설립이 된 기관입니다. 양육비 문제의 공공성이 조금 더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현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고 특히 변호사의 경우에는 처우가 낮아서 신규 변호사 채용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소속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충원이 확보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좋은 말씀이신데 마지막에 더 방점이 더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거 너무 저희가 변호사가 너무 중요한 인력인데 네, 저희가 처우가 워낙 타기관에 비해 워낙 낮다 보니 저희 신규 채용이 거의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좀 방점을 두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좀 들으셔야 될 텐데 이게. 관련 관련자분들은 좀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곳도 새롭게 알았고 관련된 정책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네네네. 양육비 이행관리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죠. 맞아요. 오늘은 양세희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